오늘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질환, 바로 뇌출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사들 사이에서 뇌출혈을 가리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요. 겉으로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단 한순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뇌출혈이 단순한 식탁 위 음식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며칠 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 심지어 뇌혈관 전문의였던 동료 의사마저 자기 자신은 지켜내지 못한 비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2년째 뇌혈관 질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정진호입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깨달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출혈은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과 식단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의 일이 바쁘고 제 생계가 걸린 일이더라도 반드시 이 진실은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의사의 사명이라고 믿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뇌출혈을 막을 수 있는 식탁 위 3가지 음식, 그리고 더 나아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뇌출혈 위험을 조기 감지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살려낸 실제 방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또 고지혈증이나 당뇨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약들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환자들에게 약은 꼭 필요한 최소한만 쓰고 결국엔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며 점점 늘어나는 약봉지를 보며 한숨 쉬실 필요 없습니다. 혈관 건강은 다행히도 스스로의 생활 습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식습관을 바꾼 뒤 쓰러지기 직전의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감사 인사를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건 이 방송 덕분이에요. 이보다 더 값진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부모님, 형제, 친구 중에 혈압이나 혈관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건강에 필요한 진짜 이야기들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소중한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장면. 특히 뇌출혈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충격에 빠뜨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존경하던 동료 의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뇌혈관을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혈관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라고 강조하던 분이었죠.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늦은 밤까지 환자들을 돌보던 그야말로 의사의 귀감이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고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술 중이던 그분이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뇌출혈을 조심하라고 말해온 의사가 정작 본인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뇌출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흐려지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순간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뇌출혈은 초기 경고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전체 뇌출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은밀한 병입니다. 더 두려운 건 뇌출혈이 남기는 후유증입니다. 단순히 쓰러졌다가 깨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장애 같은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실에서 흘린 눈물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뻔했다. 라는 절규가 제 가슴을 아직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뇌출혈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위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은 이미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핵심 음식을 알려드릴 것이고,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하루 식단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다시 병원 진료실에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도 몇 년 전 제가 드린 조언을 흘려듣고 지내다가 결국 쓰러져서 뇌출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은 말이 불편하고 한쪽 팔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때 선생님 말씀을 흘려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 노후의 삶,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혈관이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때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뇌출혈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예방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뇌출혈을 막아주는 식탁 위 음식 3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음식일 수도 있고 의외로 간과하고 있던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만 제대로 기억해도 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뇌출혈을 막는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토마토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천연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 즉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잘 흐르지 않듯이 우리 혈관도 기름기와 노폐물이 쌓이면 혈류가 막히고 결국 뇌출혈로 이어지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런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뇌졸중과 뇌출혈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셔 오시던 60대 남성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 약을 끊는 것은 위험하니 대신 식단부터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시던 분이었는데 6개월쯤 지나고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선생님, 약보다 토마토가 더 고마운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드실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냥 날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가열해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토마토보다 오히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혹은 살짝 데친 방울토마토를 권합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토마토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꾸준히 먹어도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토마토는 돈 안 드는 보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재앙을 막는 안전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뇌출혈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탁 위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토마토 한 개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30대, 40대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토마토 습관,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어, 연어와 같은 생선이 대표적이지요. 이 생선들이 왜 뇌출혈 예방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속에는 잘 알려진 성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여러분도 광고나 건강서적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단순히 좋은 기름 정도가 아니라 뇌출혈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원래 맑고 매끄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이나 스트레스, 나쁜 습관들이 쌓이면 피가 점점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 속에서 작은 덩어리, 즉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혈관을 터뜨리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아주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관 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쉽게 말해 막힌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고 물기를 뚫어주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과 뇌출혈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10년 동안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천 명의 성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이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또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이 뇌출혈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등푸른 생선의 힘을 직접 체감한 적이 많습니다. 몇 해 전 60대 초반 남성 환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높아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지만 큰 개선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고기 반찬을 즐기시고 생선은 비린내 난다고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지만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식탁에 고등어와 꽁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혈관 탄성 검사에서도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그때서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생선이 더 큰 약이었네요. 여러분, 생선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기름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구이나 조림 또는 찜을 권합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쪄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줄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또 구우실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 맛이 줄어들 뿐 아니라 비타민C 덕분에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섭취 빈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제 경험상 일주일에 최소 2번, 가능하다면 3번 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꼭 고등어나 꽁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어나 청어, 심지어는 통조림 연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훈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선에 있는 오메가-3는 약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오메가-3 캡슐을 복용하는 것보다 생선 요리를 직접 먹는 그룹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에는 단순히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종합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일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선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구 사회에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식탁 위 선택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가리켜 혈관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꾸준히 먹어주면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막힘없이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고기만 가득하고 생선은 자취를 감춘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 꼭 한두 번이라도 생선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종류도 다양하고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알맹이들이 사실은 뇌출혈을 막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견과류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혈관벽을 매끄럽게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견과류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혈관벽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출혈 예방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견과류를 작은 약봉지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작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약보다 나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20% 낮았다고 합니다. 뇌출혈 위험 역시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과자와 빵으로 간식을 삼아 오셨던 분인데 혈압과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간식을 모두 견과류로 바꾸자고 권했지요. 처음엔 딱딱하고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셨지만 두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간식은 과자가 아니라 호두였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렸을 때 넘치지 않는 양이 딱 좋습니다. 또 소금이나 설탕이 뿌려진 가공 견과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혈관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 대신 요거트에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 드셔도 좋고 점심 도시락에 캐슈넛을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과자 대신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챙기는 습관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두뇌 건강식품으로 불렸습니다. 단순한 속설 같지만 실제로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예방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음식이지요. 제가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늘 회식 자리에서 술안주로 과자와 튀김을 드셨습니다.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깜짝 놀라셨지요. 제가 술안주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튀김 대신 견과류를 드십시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가족들이 챙겨주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반년 뒤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뱃살도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여러분, 견과류는 단순히 간식이 아닙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천연약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뇌출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바로 하루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과자나 빵, 달콤한 간식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그 자리에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간식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혈관을 지키는 거대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뇌출혈을 막는 3가지 음식 기억하고 계시지요? 첫째는 토마토, 혈관을 청소하고 탄력을 지켜주는 라이코펜의 힘. 둘째는 등푸른 생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아주는 오메가-3 지방산. 셋째는 견과류, 혈관 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사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혈관을 지켜줍니다. 마치 3명의 든든한 경호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토마토가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등푸른 생선이 혈액을 맑게 흘려보내고 견과류가 혈관을 보호해주는 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를 동시에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단순히 이거 드세요 하고 끝내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몇 알과 요거트, 그리고 무염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곁들여 보십시오. 간단하지만 이 한 끼에 이미 토마토와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5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 식당이나 식당 메뉴에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요리를 고르십시오. 굽거나 조림 형태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생선을 찾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시락이나 반찬으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캔 연어를 활용해도 됩니다. 단,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를 권합니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혹은 살짝 데친 토마토도 좋습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간식처럼 곁들이면 하루 3가지 음식을 모두 채운 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어렵지 않게 혈관 건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많이 먹는 것, 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챙기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하루 1에서 2개,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 3가지만 지켜도 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마토, 생선, 견과류는 모두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토마토 한 봉지에 몇천 원, 생선 한 토막도 부담 없는 가격, 견과류도 대용량으로 사두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찾기 전에 이런 기본 식품부터 꾸준히 챙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매달 수십만 원을 건강식품에 쓰다가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좋아지자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주머니도 가볍지 않고 몸도 가볍습니다. 이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뇌출혈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바꿉니다. 토마토 1개,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이 3가지가 바로 뇌출혈을 막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출혈을 막아주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다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새로 기름칠한 자동차에 계속해서 불량 연료를 넣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씨앗이고 생활 습관은 땅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건강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관의 탄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뇌출혈 예방을 위해서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안 하는 것보다 매일 20에서 30분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의 숨은 적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6에서 7시간의 숙면을 권합니다. 밤을 새우며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이 뇌출혈 위험이 몇 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약해지고 결국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예방하려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 같은 간단한 방법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 친구와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풀어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술 역시 과하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적당한 음주조차도 개인에 따라 뇌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줄일 수 있는 한 줄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흡연을 끊은 환자들의 혈관 상태가 몇 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뇌출혈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뇌혈관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분이 며칠 뒤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뇌출혈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뇌출혈 예방의 열쇠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바로 이 기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토마토, 생선, 견과류로 식탁을 채우는 것과 함께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정기검진이라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다면 뇌출혈은 결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뇌출혈을 막기 위한 3가지 음식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마토. 혈관을 청소하고 탄력을 지켜주는 라이코펜의 힘. 매일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은 훨씬 더 깨끗하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아주는 오메가-3 지방산. 일주일에 2~3번만 챙겨 드셔도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 혈관 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 하루 한 줌 꾸준히 드신다면 혈관은 물론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정기검진이라는 기본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뇌출혈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 원칙을 지켜내면서 약을 줄이고 후유증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를 올릴지, 내일 점심 반찬에 생선을 담을지, 간식을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꿀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때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바로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젊다고 방심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만 믿고 안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전망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 습관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 노후의 품위,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쓰러져 평생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우리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충분히 이 위험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탁에 토마토 몇 알, 점심에는 생선 반찬,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여기에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 절주까지. 그렇게만 지켜도 뇌출혈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지혜백세 채널에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절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당신의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기를,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